피난처에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5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15절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아멘. 행악자야 떠나라.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지난 시간에 은신처 이야기를 했고 말씀, 이건 또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행악자여 떠나라. 적정한 어떤 표현이 오늘 주제에 적정한 표현이 되겠다. 이래 보면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나라.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 119편 115절 말씀. 지난 시간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그 어떤 그 위치. 도대체 비트코인은 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났을까?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이 등장에 대해서 이걸 긴장하게, 알아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비트코인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겠지 하겠는데, 이거 참, 이 내용을 긴장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 또 그렇고, 뭐 모르는 사람 하나하나 붙잡고 또 이야기하려고 범위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냐? 요거 이제, 왜 이 시대냐? 요거 하나 우리 분명해야 돼. 그래서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 시대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이 그림하고 관계 있어요. 물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2016년도에 그렸는데 비트코인의 존재에 대해서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게 있는 거 생각도 못했고 또 그때 2016년도에 저한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도 저는 뭐 대답을 어떻게 뭐 얼마 정도 안다 이런 답변할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거 좀 알려줄까 하고 생각한 건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 그것도 한 6개월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자료가 자꾸 흘러가고 지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북왕산가 1층에 소위 말하는 꼭 비트코인 여러 가지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대행하는 데가 마치 다단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점조직으로 막 돼 있는데 1층에 에이전트가 하나 있어요. 에이전트. 비트코인의 에이전트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이런 자료를 보여주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으면서 이 정체를 알고 싶다. 이 정체, 비트코인에 흘러가는 흐름의 정체를 알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보고 붙잡고 어느 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사무실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어느 정도 나중에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자꾸 쪼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쫄라가지고 뭐 알려줄란 데는 분명히 뭔가 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몰라도 되니까 그냥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기들 라인에 들어가가지고 뭐 활동하기를 바라겠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적으로 거기니까. 그래서 뭐 괜히 신세지고 못 간다 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같은 건물에서 좀 끊기도 그러니까 그만 아예 안 가버렸죠.
그리고 이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 자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모아지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나오는 자료들을 이래 읽어보면서 아하, 이 비트코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니까, 관점이. 그걸 갖고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할 건데, 왜 이 시점이냐,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왜 이 시점이냐? 바로 이 그림하고 관계된다, 이 그림. 여기 지금 2012년을 잘라가지고, 2012년을 자르는 거는 지난 연대에 그냥 뭐 선이 있으니까 빨간색 그려난 거 아니? 이거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된다, 2012년은. 분기점 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이렇게 해서 밑으로. 즉, 요 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위에 경제란, 여러 일정 라인이니까 경제에 대한 라인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막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2012년 돼서 이게 완전히 갈라진다. 그 그림이거든요. 이제 이 둘이가 전에처럼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분류되어지는 인류 전체의 어떤 인류를 양분한다 그러네. 양분하는 구조가 지금은 국가 단위로 인간들, 안 그러면 인종 단위로,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시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갈라지지만 앞으로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 인간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이원화돼가지고 이쪽 팀, 저쪽 팀 자체가 서로 간의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것 자체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요소가 나온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림처럼 확 자라지지 않겠지만, 이거 자체는 갈라지는 갭이 가면 갈수록 자꾸 넓어지는, 전혀 문화나 이런 내용이요, 동시대인데 불구하고,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어나 이런 소통하고 생각하고 구조가 전혀 달라지는, 같은 나라 안에서 그렇다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이 그림인데, 바로 비트코인이 바로 요 그림이 있는 현상을 비트코인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이 그림의 현상을 현재적으로 실제화되는 내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 자체가 지구에 있는 인간 같은 나라에 살아도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별리에 별나라처럼 생활하는 이런 부류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드러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죠. 여기 이제 일종의 개론적인 부분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일종 개론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비트코인 어디 가서 어떻게 사고 얼마짜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그런 내용은 앞으로요 자료화 되어 가서 그저 이 인터넷에 내 말고도 여기 아니고도 그런 자료는 뭐 그야말로 듣고 싫을 정도로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없어도 그런 거 몰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아주 적용하고 하는 것이 자체는 막 아주 확 퍼지니까 그것 일일이 다 알아가 되는 게 아니라 알아갖고 안다고 해서 그건 비트코인을 잘 알고 그거 모른다고 해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안 그러면 땅 투자하는 거 언제부터 누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땅 문제, 앞으로 주식 문제 올 거니까 우리 준비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기 때문에. 돈의 종류, 돈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별도로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갈급해하고 누구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요, 요즘 뭐 자료가 뭐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여기는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비트코인, 이러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내용을 들으려면은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인조인간이란 뭐냐, 인조인간. 인조인간이죠, 인조인간. 뭐, 인조인간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인조인간. 누구든지 조금만 해도, 인조인간 단어를 씁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조인간이란 뭐냐? 또 인조인간은 지금 있느냐? 있다면 누구냐? 이렇게 되고, 인조인간은 어떤 것을 인조인간을 해야 되느냐? 아니, 인조인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조인간의 또 다음 어떤 패턴은 어떤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까지 이어서 개념을 이어가지고 인조인간을 말해야 되는데, 인조인간이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요 내용이 왜 들어가냐면, 나중 코인에 비트코인 자체가 위치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하고 요거를 개별하려고 하면 요 개념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인조인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인조잖아, 인조. 요 인조. 요 인하고 요거는 같은 거예요. 인 같은 거예요. 요거는, 조는 만들조거든, 조선소 할 때 뭐 만드는, 이 조자가 요렇죠. 인조인간이를 만들었다. 사람이 만드는 인간이다. 주로 이제 마네킹 같은 게라든지 이런 내용의 모양은 마네킹 같이 사람이 만드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만드는데 움직인다. 이런 이제 로봇형을 주로 대변해요. 로봇형으로. 사람 모양의 어떤 것을 대충 갖추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뭔가 지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인조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로 이거는 로봇을 말하죠. 로봇을 대체로. 근데 로봇하고 인조인간은 또 다르죠. 인조인간은 어쩌보면은 앞으로 인조인간 시대가 올 거다 하는 정도, 인조인간 자체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아니다는 거죠. 미래형을 이야기하려고 인조인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조인간이라는 단어가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때에 인조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새삼스레 묻는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단어 자체를 자꾸 바꾸려는 거예요. 인조인간을 그렇게 알지 마라.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인조인간이라는 내용은 다른 데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지금의 우리가 그런 그 사람이 만드는 것에서 어떤 인간 모양의 사람이 만드는 어떤 내용, 그걸 이야기할 때는요, 그건 다르게 부를 수 있다. 그럼 인조인간은 단어, 이 단어가 형성되었는데, 형성되어졌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래서 이 인조인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또 보는 거죠. 기존에 사람이 만드는 인간들이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기존에 사람이 만든 인간이라는 그 단어를 쏙 빼버려라. 그 단어를 지워버려라. 다른 뜻이 있다. 인조인간에. 기존에 쓰고 있는 인조인간, 사람이 만드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제껴버리고 그 다른 인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떤 그 개념으로 있느냐 하니까, 사람이, 인간이, 이래 인간이죠. 이 인간, 내 인간,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그 인간인데,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조각, 인간에서 조성, 인간에서 구조화, 이 구조가 이거 들어가네요. 요 구조. 조성할 때 아까는 인간이 만들어낸 할 때면 조성하는 게 들어가지만, 구조는 어떻게 따듬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따듬어져 있는 인간, 요걸 인조인간이라 그러는, 인조인간이라 그러자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인간, 살아있는 현재 인간이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아니고 현재 숨쉬고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이제 그것은 두 가지 종류로 나온다. 또 자기가 구조화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조인간이 있고,
인정하지 않고 나는 뭐 인간이지 뭐 하고 옛날부터 오던 그 인간이 내 인간이 하고 똑같고 앞으로도 이런 인간일 거야 하고 바라보는 그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구조화되어 있다. 내가 인간이지만은 인간의 본래적인 인간에서 내가 구조화돼 가지고 변형이 일어난 인간이다. 자기 스스로가 변형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위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인간. 같은 인조인간에도 두 종류가 있다. 구조가 됐는데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직되어지는 질서, 사회, 법, 국가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관습들, 여러 가지 습관들, 내 개인이 먹는 식상할 어떤 습관 하나까지 전체에 의해서 원래가 인간이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닌데 그 원래의 인간 자리를 쏙 빼버리고 내가 그만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앞으로 이래 될 거야 하고 그냥 막 덥석덥석 지나가는,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향들에 대해서 유행이 있으면 유행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목표를 해서 가면 나도 같이 막 등달아 가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화되어지는 인간. 그런데 또 하나의 한편에서는 구조화되어진 인간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래서 구조화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원래적인 자리, 인간의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인간, 인조인간이다.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은 인조인간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인식하잖아요. 요 현재 요거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이 내용이 나온 시대 자체를 아까 말했지만은 이거 자체를 인조인간으로서 구조된 거로 뭣도 모르고 지나가는 인간하고 내 인간이라는 자체가 분명한데 내가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도대체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고민하고 여기 대해서 한번 멈춰봐서 비트코인 자체를 객관화시키면서 도대체 비트코인은 위치가 어디냐? 인류사 전체에서 왜 지금 2012년부터 나왔느냐? 아까 이 그림이 있는지 그 그림하고 관계가 어떤 그림이냐 하고 한번 멈춰봐서 비교를 해보는 그 인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등장해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거 뭐 내가 써도 되는 것 같아서 덥석덥석 다른 사람들이 막 달라드니까 나도 달라들자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은 그 인조인간이 그런 인조인간이 나중에는 어떤 인간으로 되느냐 당장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당장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는 이제 사람이 만든 인간 형태에 갈 때 그거는 인조인간이 아니고 제품인간이에요. 제품인간의 등장이 필연히 어디서 나타날 건데 바로 거기에 비트코인이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활용되는 어떤 뭐 화폐 단위라고 하면 화폐 단위 어떤 유통되어지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지금 현재 인조인간의 위치가 있으면서 고민하면서 자 비트코인까지 등장했구나. 이 시기를 분명히 내가 알고 어떻게 할 거냐 대처할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는 이 인간을 어떻게 뭐라고 부를 거냐 그거는 뭐 다르게 부를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인조인간이라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즉 제품인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간, 제품 인간과 제품인간 이 차이로서 아까 요 위에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하죠. 위에 부분은 이제는 제품인간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될 거고 공간이 될 거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그래도 계속해서 인조인간의 그 위치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서 떠나려고 인조인간 되어진 것에서 자꾸 떠나서 원래적인 인간을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냥 뭐 인터넷에 막 열어보면 비트코인이 뭔가 하고 뭐 시가가 얼마고 이런 판매하는 회사가 얼마인데 어디인데 지금 돈이 얼마다 그거는 인터넷에 가면 얼마든지 필요한 양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은 내겠습니다만 대책도 있어요. 대책도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요 구조로 갖고 가겠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란, 이제 여기 우리는 비트, 여기 영어잖아요, 영어. 비트잖아, 비트, 코인. 이 돈하고 관계된 용어잖아요, 돈, 코인. 요 말이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거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익히는데, 비트라는 말 하나 익히는데요. 우리가 내가 나이가 거의 한 30 가까이 26, 7 될 때, 지금부터 그게 40년 전이네, 꼭 40년 전에. 응?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 가가지고, 전문대 아니네. 나이가 더 많네. 올림픽 지나고 나서, 1988년도, 그때 한참, 86년부터인가? 86년인가 85년도에 PC가 들어가거든, PC. 응? 퍼스널 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책자, 교과서도 아니에요, 교과서. 교과서에도 없었어요. 현대같이 큰 회사가 되니까 아마 이런 걸 컴퓨터 강의를 시키니까 내가 컴퓨터 강의를 그때 들었는데, 그때 비트란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트. 비트란 말은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바이트란 말이죠, 바이트. 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 바이트스가 이제 2개가 되는 바이트. 바이트라는 거는 바로 가장 퍼스널 컴퓨터의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이냐, 0 아니면 1. 여기 바이트죠, 바이트. 0 아니면 1 바이트예요. 그래서 0, 1, 요거를 S를 붙여갖고 바이트스라 그래요, 바이트스. 응? 바이트스 근데 요 2개, 0하고 1 2개, 요거를 이제는 1비트래, 1비트. 다 알죠, 뭐, 이 정도야, 뭐. 응? 다 알죠. 이 정도 초등학생들 이런 거는 뭐, 뻔히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익히는데,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익히고, 그래갖고 용산에 올라가고 제가 책을 막 엄청나게 컴퓨터 잘 보는데, 책 열 때마다 제일 먼저 이 부분 같다, 이거. 응? 퍼스널 컴퓨터에서 자료가 막 그때 나오는데, 이 1바이트인데, 1비트인데, 1비트 0, 1, 0, 1로 해갖고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1비트짜리라는 하나의 소자가 나오는데, 이게 소자죠, 소자. 소자인데, 소자까지는 아직 안 돼요. 소자는 안 되고. 저부터 이 신호죠, 신호. 0, 1 신호, 0 신호는 딱 1 신호를 막 번갈아서 나오는 이 신호 체제가 이제 하나의 비트인데, 이 비트가 8비트가 되면은, 하나의 모양을, 화면상에 어떤 모양을 만든다. 단위 모양이죠, 단위 모양.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알파벳 같으면 A에서 Z까지, 숫자 같으면 0에서 9까지, 이런 단위를 형상화시키는 형상화. 그걸 화면상으로 뿌려준다는 거예요. 화면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점 하나도 그렇지. 점 하나도 전부 다 이거 8비트에서, 점 하나가 형성되지로 딱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면적 단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8비트만 되면은 어떤 면적이 형성된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8비트를 가지고 몇 개의, 얼마나 많은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이냐 하면은 이게 2의 8승이죠. 2의 8승. 2의 8승 같은 1056인가? 요 256. 256 공간을 만들어요. 2의 8승이 그런가? 1028인가? 하여튼 256이더라고요. 계산해보면 그래, 요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256이 나온다. 그것이 XT 컴퓨터. 소위 말하면 우리 세대에서 만져본 HA로 넘어가기 전에 XT, 그래서 칼라로 넘어가기 전에 흑백 XT. 요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로 XT라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비트란 말이 단위가 비트란 비트코인이란 말은 그야말로 소자로서 0, 1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 그 최소 단위에서 8개가 모이면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면적도 차지하지 않는 비트 이런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가상이라, 가상. 소위 말하면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니까 인터넷만 소용이 되는 가상이라 하는 말이 이 비트란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아닌데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그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갖고 그만 그것을 대형물로 인정만 하면은 되는, 그래서 형성되어지는 코인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쉽게 우리가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비트란 단위가 0, 1로 되어 있는 가장 최소 8비트 같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면적도 차지하지 않는, 그게 뭐 8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비트인데, 단위인데 가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인이라는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돈인데 돈.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이라는 걸 할 때 돈의 가장 초기, 이거는 어떤 눈에 보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서로 간에 이게 돈이다 하고 서로 간에 인정되는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볼 때 처음엔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가 화폐로 쓰였을 수가 있다 하고 우리는 문헌 같은 데서 옛날에 이것이 하나의 화폐적인 가치가 있었다. 조개가, 조개 무덤이나, 이게 조개 무덤이 왜 사람이 죽은 무덤 속에 나오지? 이런 걸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넘어가면은 또 돌도 되죠, 돌도 하나의 그것도 화폐처럼 사용되어 있을 수 있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코인이 나오죠, 코인, 동전. 역전, 그 동전으로 구멍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동전을 만들어가지고 문양을 입히는 찍어서 만드는, 쇠에다가. 그러니까 그 녹이 쉽게 쓰는 거는 또 다시 녹 안 쓰는 재질 받고 하는 이런 동전. 그 다음에는 여기 지폐가 나와요, 지폐가. 근데 여기가 지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냐면, 지폐보다도 나오는 게 주식이죠, 주식보다 조금 더 나오면은, 소위 말하면 땅이죠, 땅. 그 다음에는 뭐, 지적권, 지적권이라고, 뭐, 돈하고, 여러 건 땅하고, 주식하고, 이런 건 전혀 다른, 또 어떤 무형의, 나타내는 또, 지적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내용은, 땅하고 지적권하고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철저히 국가 위주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보증이 되니까 땅이 최종적으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재 지금 상태에 국가 단위의 경계는 지금 요 근거하고 있죠.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볼 때 그 국가 단위로서 돈의 가치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국가가 인정 안 하면은 소통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단위 안에서 돈이라는 어떤 일정한 어떤 형태가 유통되고 있다. 이런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요 경계선을 아까 여기서 멈추라고 했는데 지폐하고 코인이 되는 요 위치, 이게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중요한 경계선. 첫 번째 어떤 경계선이냐면 지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올 때의 상황은 이제는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그 흐름이 코인에서 찍어서 나올 때하고 지폐 나올 때는요, 여기는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 제도가 나와요. 관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나와요. 코인은 그냥 돌아다니는데 화폐가 나올 때는 이 화폐는 누가 보정한다. 이걸 딱 문구에 써가지고 그 보정이 있을 때에 소통이, 유통이 되는 것이 이게 화폐예요. 지폐예요, 지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코인은 그게 찍어내면은 많이 가졌으면 이게 잘못 찍어냈던지 잘 찍어냈던지 관계없이 나중에 뭐 위조로 가면은 위조 아닌데 가서 또 소통하면 유통하면 되니까.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과 지폐 사이에는 어떤 제도, 시스템, 여기서 은행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대출이 나오고, 물자의 어떤 다른 물자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대용품으로서 화폐 기능이 활발화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한 1996년 어떤 그 산업, 십자군 전쟁, 그 이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코인이, 그 이전에 가려면은 그 이후는 화폐가 활성화되는 시대로 발전되어지는, 즉 무역이 막 살아나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산업은 이 무역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그런 요소가 또 해양 무역 쪽으로 특히 발달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일으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가 보면 또 하나가 이 코인이라 할 때 할 적에, 지폐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어요.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지폐로서 얼마 하는가 하고 코인으로 얼마 하는가 하거든요. 코인으로 얼마 하면 사람들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100원짜리를 100원짜리가 했는데 옛날에 백환 동전이 있었어요. 또 100환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다 소통이 됩니다. 다 유통이 돼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 코인은 갖다 주고 차트에 갖다 주세요. 받으려고 안 해요. 지폐 한 장이면 돼요. 지폐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요 받으려고 그래요. 유통을 했는데, 지폐는 유통이 되는데 코인은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요 전통, 그게 따른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다 한국은행권, 대한민국에서 요거는 지불 보증을 한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권, 어느 은행권, US 달러, 뭐 다 거기에다가 보증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 보고 지폐를 선용하는 거죠. 여기에 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코인이라는 단위. 비트코인.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죠. 다른 말을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현재적으로 유통되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쓸만하면 돈으로 쓸 수 있는 데서는 최하 가치. 응?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거, 버리는 거. 코인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쓸 때는 자국에서는 막 쓰는데 해외여행 하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이, 지폐는 바로 환불이 되는데 코인은 그냥 하나의 기념품으로 끝나버려요. 그래갖고 뭐 값싸게 다른 사람 주뿌리고 선물로 주뿌리고 뭐 아무 돈의 가치가 없는 이런 내용이 코인이다. 그 개념이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상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데, 이것이 이제는 센세를 일으키는, 이제는 초점이 되어지고 인류 전체에서 나름대로 이거 지금 집중하는 이런 요소로 나온다, 이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위력이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이 여기에 지금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의 거래소 쪽으로 삼성이 지금 손을 댄다, 되고 있어요. 아직 정부에서 법률화는 안 됐는데. 근데 이런 데서 좀 더 고무적으로 이런 것을 더 이제 막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발상은 뭐냐니까, 일본이 이 비트코인을 주식 거래소에다가 실제로 올렸어요. 일본이 그걸 인정을 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일반 화폐와 같이 통용이 되도록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가격을 어느 정도 자꾸 유동성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일반 결제도, 일반 돈도 결제가 되고 비트코인도 결제가 된다 하도록 전자화폐로 만들어 가지고 결제 같이 쓰고 있어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불언간 쓸 거예요. 쓸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돈이라는 이 내용을 쭉 가면 지금까지는 이 돈이라는 것에서 최종적으로는 국가 단위로 국가가 지급 보정이 돼가지고
지급 보증이 되는데 이 지급 보증이 되는 건 전 인류 가운데서 어떤 일정한 기준의 자국의 통화 가치가 돈의 가치가 전 세계 가운데도 일정하게 어떤 기준도 내고 기준돈을 딱 정해놨고 우리가 그 기준돈이 얼만데 그것을 양이 많으면 대한민국의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막 풀려나오면 이걸 땡겼다가 또 좀 더 탄력성 있게 여러 가지 경제가 볼 때 좀 더 풀었다가 쪼있다가 할 수 있는 그 장치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국가 단위로. 응? 근데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이 시대에 왜 나왔느냐, 이 시대에. 하나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갈 적에 이 돈의 기능,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돈의 기능이었고, 소위 말하는 기축 통화량, 기준 통화량 그 자체 미국의 US 달러로 가는 그 돈이 지난 시간에 오랜 시간 전에 이야기 다 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왔다.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낭떠러리와 같은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나라가 어떤 다른 돌파구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은 접근하면은 이 어떤 경제 상황을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역전시킨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기대 반, 우려 반. 지금까지 기축통화에 US 달러만 의존하고 왔는데 이거에서 너무 지금 국가 자체가 앞으로 나가는데 돌파구가 없으니까 마치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씨름.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뒤집기라니 뒤집기. 완전히 내 몸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상대방을 이거 딱 먼저 몸을 닿게 만드는 뒤집기잖아요. 그런 걸 노리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는 경제가 더 이상 아무리 돌려도 국가 단위로서 기축 어떤 통화량을 늘렸다가 쪼렸다 이래 봐봐도 이게 반응이 없는 경제 활동, 어떤 생산성 자체가 참 아무래도 뭔가 막혀있는 지금에 이르러서 대용품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기대하는 이 요소가 있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요소를 분명히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여기까지 올 때 결국에는 돈이 왜 우리 인류에게 돈이 필요했느냐, 돈이라는 이 환경이 왜 나오느냐, 돈이란 도대체 뭐냐, 돈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통화량만, 지금까지 통화량만 계속하면서 산업, 통화량만 계속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많이 부유해진다, 생명이 막 늘어난다, 통화량에 비해서 잘 산다, 못 산다고만 봤지. 실제로 이 돈이라는 이것 자체가 사라지면 언제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어떤 것이다, 요것 자체가 기준이 없이 넘어왔던 분명한, 지금 현재 증거죠, 증거. 그렇지 않고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초기 할 때, 돈에 대해서 할 때, 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의 위치가 있다. 돈이 나쁘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나오는 게 돈이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돈의 흐름에 전부 다 어울리다 보니까 가야 될 분명한 인류는 계속 가는데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것은 돈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다라는 것에 대한 이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 못 듣는 내용이라. 이런 내용을 이제는 듣고 돈 가는 물결 따라 가다 보면은 엄청난 경량에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막 힘몰아서 들어가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지고 이건 뭐 장난이라는 거는 뭐 보통 심하게 쓰는 내용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파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에 이제는 그 하나의 대체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할 건데 분명히 기축통화 무너집니다. 지금 US 달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힘을 잃고 아까 그 말씀했지만 나라 안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서로 패턴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왜냐면 돈에 대해서 막 쏠려가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키느냐 저 밑에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은 나라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축통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말려 들어가면은 뭐 기존의 어떤 통화 거는요 전혀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실물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실물 경제, 실물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가상 공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이 비트코인은요 손도 대면 안 돼 이거는. 그죠? 이 낮은 자리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언어를 좀 지향하고 있는 데는 비트코인을 이제 요 주식 거래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손도 대면 안 된다. 우선 그래 보고 그러면 우리가 입에 먹는 것만 입에 들어가면요 인간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물 경제를 그쪽으로 먹는 것에서 여기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했는데 낮은 자리 경제 생활을 스스로 만끽해야 돼요. 낮은 자리 자꾸 내려가야 돼요. 돈을 자꾸 쓰면은 이 뭐 비트코인하고 불가을 만나게 되니까 비트코인을 만나지 않는 쪽으로 낮은 자리 계속 지향해야 되고 경제 생활도 자꾸 낮은 자리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자리를 스스로 자꾸 내려가야 돼요. 가난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럼 비트코인에서는요 어떤 경우라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 전체적으로요 안 맞는 거예요. 투자는 안 돼. 그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들이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높임받고 집중받는 자리는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떠나라. 그거 들어가면요 그 자꾸 사람들이 높인 자리 들어가면은 비트코인하고 반드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네 번째는 밑으로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돈독해. 그리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해야 돼. 내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내가 존재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관계를 전 세계 인류가 이 넷들을 만드는데 어떤 최대한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자꾸 확보하고 그래야 위에 사람은 소수가 되거든. 위에 사람은 소수가 되는데 밑에는 아주 바탕이 아주 가난하도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속이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아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품 인간이 나와도 위에 사람들하고만 어떤 되지 밑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요소. 그 다음에 5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녀 1대1 가정 요거에 대한 어떤 위치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는 남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는 여자 1대1 그리고 가정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코로 숨쉬는 인간이 나로부터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 구조를요 철저하게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사수. 앞으로 엄청난 사태들이 나타날 거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춘기 들어가기 전부터 하면 좋은데 사춘기가 들어간다 하면요 짝 찾는데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짝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이 간구.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손들이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인간 그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살아있는 동안 이것에서 내가 주어지는 모든 여건에 여기다 맞춰버려야 돼. 지금 한 5가지 이야기한 여기다가 그래야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